2023년 덕문여고 기말고사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작년이랑 올해 덕문여고 기말 범위가 많이 달라요. 일단 중간고사는 경우의 수가 껴있어서 중간고사 대비로 쓰기가 조금 힘든 시험지기는 했는데, 자, 기말 시험 범위가 작년 함수 단원이 들어간다랑 올해 함수 단원이 들어간다는 달라. 덕문여고 친구들은 좀 그거 신경을 써주세요. 작년에는 중간고사에 함수가 없었다가 기말고사에 나왔기 때문에 문제들이 되게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너네 요번 중간고사는 함수 단원을 중간고사에 치고 나서 기말고사에 다시 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함수 단원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기말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요, 함수 단원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더라도 유무리 함수를 건드리다 보면 우리가 함수 단원에서 이야기했었던 기본적인 성질들은 어차피 건드리고 갈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들 우리 함수 단원에서 뭘 배웠었는가 정리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이번 기말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경우의 수가 덜 완성된 분들이 정리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험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됐죠? 자, 일단 1페이지는 원래는 할 이야기가 없어야 되거든. 모든 시험지에 1페이지는 할 이야기가 없어야 되는데 일단 내가 2번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지금 우리 목요일날 시험 친 친구들 중에 이 2번 문제를 부분분수 분해로 푼 친구가 놀랍게도 3명밖에 없어. 자, 기본 유형이고요. 자, 이 부분분수 분해 문제는 수학 하에서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학 1에서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너네 2학년 2학기 미적분까지 나올 거기 때문에 자, 분수식의 분모 2개가 곱해져 있다. 자, 일단 우리가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기 전까지 부분분수 분해는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 뺄셈꼴 분리만 기억하시라고. 자, 일단 부분분수 분해라는 계산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라고 했어요? 자, 이게 단순히 산수가 아니라 물론 외울 수 있지. a b분의 1은 b-a분의 1이 곱해진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그냥 생으로 외우셔도 되는데, 자, 이걸 그냥 공식으로만 외우게 되면 또 수학원 기말고사 가서 다시 그런 게 있었나 하고 리마인드를 해야 되고, 2학년 2학기 미적분 가서 또 이런 게 있었나 하고 리마인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부분분수 분해는요, 기본적으로 통분의 역연산이라는 걸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분수식 계산의 기본 원칙은 통분을 해서 간단히 정리하는 게 원래 맞아. 너희의 풀이가 맞다고요. 분수식은 원래 통분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이 문제는 그렇게 통분하면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나 버리잖아. 물론 꼼꼼하게 계산을 하셨으면 첫 번째 식에는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3, 두 번째 식에는 x랑 x 플러스 3, 세 번째 식에는 x 플러스 1 예쁘게 집어넣고 정리하셔도 답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생으로 계산하고 싶으면 실수 없이 계산하시면 돼. 오케이? 근데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그리고 수능까지 생각을 해서라도요, 부분분수 분해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우리의 소원은 뭐냐? 붙어있던 분모를 두 부분으로 뺄 건데 일단 미적분 기말고사 전까지는요, 부분분수 분해는 무엇만 기억하시라고? 뺄셈꼴 분리. 그럼 이 공식을 그냥 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소원을 비는 거야. a b분의 1 나는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뺄셈꼴로 분리하고 싶어요 하는 소원을 비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좌우변을 다시 비교하는 거야. 무엇을 이용해서? 통분을 이용해서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통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분자가 1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버려요? b-a가 되지. 근데 원래 식에는 b-a가 없잖아. 그러면 딱 그만큼만 보정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곱하는 거지. 이게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분분수 분해는 항상 통분하는 과정을 생각을 하면서
나의 소원은 뺄셈꼴 분리고, 그럼 왜 뺄셈꼴 분리냐? 적어도 미적분 중간고사까지는 뺄셈꼴로 분리를 해야, 그러면 B, A 하면 빼면 1이기 때문에 굳이 요 앞에다가 보정을 해줄 게 없겠네. 공식을 외우신 분들은 그렇게 가셔도 되는데, 그냥 있잖아? 그럼 공식 외우지 말고요. 나의 소원대로 그냥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하고 분리만 해보라고요. 그러고 다시 한번 통분을 해봐. 얘네 둘이 통분하면 여기 x분의 1, 여기 x에서 그대로 원래식이랑 똑같지? 보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거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네는 요걸 먼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됐니? 그럼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분수들을 전부 다 뺄셈꼴로 분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적어도 너네가 계산한 것보단 나을걸? 됐죠? 통분은 그러고 나서 하는 겁니다. 기본 유형이에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통째로 통분하고 있으면 그대로 시험지를 그냥 박박 찢어버릴 거야. 알겠죠? 부분분수 분해는 중요한 기본 유형이고요. 수학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학 1이랑 미적분에서 나온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두고두고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분수식의 계산이다 라는 거 잘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3번, 심지어 이것도 틀린 친구가 있어요. 용서를 할 수가 없네. 자, 일단 동그라미 3번이 답인데, 자, 동그라미 3번에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니? 내가 어디에 강조할 것 같아? 지효석 선생님의 빙의해봐. 너네가 지효석 선생님이라면 동그라미 3번에서 어느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라고 하겠니? 어쩜 이래? 밴드 블로그에 올라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진짜 이렇게 대답을 못 해가지고. 2, 4분면이지. 내가 4분면 언급을 하는 그래프 문제는 무조건 무엇을 체크하는 거라 그랬어요? 절편 체크하는 거라 그랬죠? 일단 적어도 이 친구가 2, 4분면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는 절편 체크를 해봐야지.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1. 꼭지점 몇 콤마 몇이고요? 1,1이고요. 어느 방향으로 가시고요? 왼쪽 밑으로 가시죠? 맞아요? 그럼 얘가 1,1이고 1, 4분면인데 3, 4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면 x축하고도 만나고 y축하고도 만나겠네. 근데 나한테 선택권이 있어. x축, y축에 대한 선택권이 있으면 누가 편하다 그랬어요? x절편이에요? y절편이에요? y절편이라 그랬어요. x에다 빵.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제발 협조적으로 좀 나와주시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3, 4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잠깐만, 2, 4분면 지나가? 안 지나가네? 그러니까 답이겠지. 맞아요. 내가 어떤 오답을 봤냐면 5번을 봤거든요. 역함수. 자, 우리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 일단 내가 관계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가 되시고? 역수가 되시고, 꼭지점 1,1이니까 달라지지 않겠지? 근데 이렇게 똑같은 관계식이 적혀져 있어도 5번 보기가 거짓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언제? 내가 이 2차 함수를 잘못 반토막을 내버리면, x의 범위를 반대로 적어버리면 똑같은 관계식을 제대로 적었는데도 거짓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반쪽짜리 역함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지 판단을 하고 싶으면 무리함수 기준으로는 누구의 범위를 보셔야 돼? y의 범위를 봐야 되잖아. 3, 4분면 방향이기 때문에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대로 y가 x로 변하면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시겠네. 됐죠? 5번은 틀리지 않아. 근데 3번은 틀렸어요. 2, 4분면은 안 지나가요. y절편이 음수기 때문에 절대로 2, 4분면을 지나갈 수가 없는 그래프가 되겠지. 맞지? 이런 건 틀리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4번 문제에서도 되게 충격적인 풀이를 봤거든. 1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 많이 하는 거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아. 자, 우리 무리함수 그래프의 기본형은요, 뻗어나가는 방향이 결정되면 모양은 자연스럽게 결정이 돼요. 꼭지점이 어디에 있건 1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 야, 혀 깨물어. 자, 1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무리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요. 위로 블록하게 생겼다고. 2사분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3사분면은 이렇게, 4사분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위아래 블록 뒤집어서 그리면 나중에 진짜 큰 코 다쳐. 큰일 난다고. 지금 이 친구 몇 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양수 음수기 때문에 4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야 되거든. 포물선의 반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라고. 근데 내가 무슨 풀이를 봤냐? 이런 풀이를 봤다고. 틀리진 않지. 답을 내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똑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은 3에서 최대, 11에서 최소다. 수식 계산은 가능한데 이게 진짜 그래프가 필요한 문제에서는 큰일 난다고. 알겠죠? 무리함수는 딱 요 넷 중에 하나, 방향에 의해서 위아래 블록까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는 거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벌써부터 피곤하네. 아직 우리 할 거 많은데. 자, 6번 문제는 경험의 영역입니다. 자, 요거 우리 고쟁이에서도 봤어요.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fx랑 f2-x가 주어져 있다. 얘네 둘이 그대로 맞바뀔 수 있게끔 x자리에다가 그냥 얘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오케이? 2-x를 집어넣으면 얘는 3배의 f2-x가 될 거고, 자, x자리에다 2-x 집어넣으면 뭐 돼요? 그대로 x 되잖아. 자, 요것만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도 2-x. 그러고 누구를 소거할 거야? 그치. 이렇게 되면 fx와 f2-x 하고 관련된 두 개의 식을 얻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소거시킨다. 그럼 첫 번째 식에다가도 얼마를 곱해 주셔야 돼? 3을 곱해 주셔야지. 그러면 저쪽에 9가 되겠지. 여기는 12가 되겠지. 이러면 그대로 연립해서 fx를 찾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8배 fx가. 자, 여기서 요걸 뺐어요. 12x에서 마이너스 4x를 뺐으니까 16x, 8 빼기니까 마이너스 8. fx는 2x 마이너스 1. 됐죠? 연립형 함수 관계식 문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소거하려면 일단 얘네 둘이 자리가 맞바뀔 수 있게끔 x자리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는다. 자, 요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라고. 아마 고생이에도 똑같은 문제 조금 어려운 버전으로 있을 거거든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5번, 7번, 8번 이런 건 이제 틀리지 말자. 함수의 개수는 5의 4제곱이에요. 일단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함수의 개수 왜냐? 이 친구는 함수가 시험 범위가 아니더라도 어디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치, 경우의 수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함수의 개수는 어떤 경우의 수다? 누가 주인공? 그치, 정의역의 각 원소가 가지는 경우의 수 문제이시라. 자, 항상 x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x의 원소가 1, 2, 3, 4, y의 원소가 1, 2, 3, 4, 5면, 자, 관계식이랑 그래프상에서 함수의 주인공은 원래 y가 맞지. 근데 경우의 수 문제에서 함수 문제는 x가 주인공이라고 x한테 물어볼 거예요. 여기 있는 4명한테 얘, 너 누구 찍고 싶니? 라고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1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몇 가지가 돼? 5가지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함수를 물어보냐 1대1 함수를 물어보냐에 따라서 그 다음 친구들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함수는 5의 4제곱, 1대1 함수는 5, 4, 3, 2, C는 뭐야? 2가 3을 안 찍었으면 좋겠대. 그럼 누구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 그치, 2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지. 2는 3을 못 찍기 때문에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가지? 4가지. 자, 항상 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친구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 친구들을 해결한다. 산수 조심하시고요. 제발 이런 건 틀리지 마세요. 됐죠? 9번도 어렵지 않은 함수 문제예요. 이게 덕문여고 시험지다 보니까 중간중간 갑자기 난이도가 팡팡 튀는 문제들이 있거든. 대표적으로 10번하고 11번이 그래. 10번, 11번에서 우악 하고 어렵다가 갑자기 12번에서 히힛 이러고 쉬운 문제가 나와버린다고. 그러니까 덕문여고 시험지는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셔서는 안 돼요. 일단 10번부터 보자. 자, x가 무리수일 때는 제곱하고 유리수일 때는 3배를 해줘라. 그리고 gx는 루트 x인데, 자, hx가 그런 f랑 g를 합성을 해버렸어요. 어디에 먼저 들어가는 거야? 루트 x에 먼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무리수겠지만 언제? 그치, x가 제곱수가 될 때는 유리수가 되면서 그냥 3배가 되는 상황을 상상을 해주시면 되죠. 만약에 이게 그대로 무리수라면 들어간 x가 자기 자신이 돼서 튀어나온다고요. 루트가 붙었다, 무리수면 제곱이 되니까 그대로 x 항등함수가 되는 상황인데, 유리수가 돼버리면 x가 제곱수일 때는 3배가 돼서 튀어나오는 상황이잖아. 몇 개를 더해야 돼요? 20개를 더해야 되지. 20 중에 제곱수는 몇 개 안 돼? 맞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더해보는 거야. 자, x는 1, 4, 9, 16일 때를 분리해서 더해주셔도 되는데, 이게 얘네 4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가 돼서 나와? 그냥 자기 자신이 돼서 나와버리잖아. 루트가 붙었다가 다시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이 돼서 나와요. 얘네들은 몇 배만 해주면 돼? 3배만 해주면 되잖아. 아, 루트를 붙여서 3배를 해야 되는구나. 그치? 오키. 요거를 생각하면서 일단 1부터 20까지를 더하는 거야. 너네 이거 더할 수 있겠어? 1부터 20까지 합을 나이스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알고 있니? 수학 원에 가면 배우긴 하는데 이거를 아주 어린 나이에 성취하신 훌륭한 수학자분이 한 분 계시지? 가우스가 10세. 아, 맞다. 이거 지금 밴드블로그에 올라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1, 22, 19, 3, 18이 전부 다 합이 21이에요. 21이 몇 개? 10개. 자, 여기에서 얼마만 뺄 거야? 요렇게만 뺄 거예요. 10, 20이니까 30 뺄 거라고. 됐죠? 자, 얘네들은 루트가 붙은 채로 3배가 되기 때문에, 맞죠? 3, 2, 3은 6, 3, 3은 9, 4, 3, 12 요렇게 4개만 얹어주면 되겠다. 됐나요? 자, 이 fx랑 gx의 상황 전체적으로 잘 판단을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11번은 일부러 내가 목요일날 풀지 말라고 했어요. 일단 설명은 해드릴게. 선생님 손풀이에도 있지만 이 친구는 좀 선을 많이 넘은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수학 1을 참고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수학하 문제집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지. fx가 3x 플러스 4 그리고 g1이 3이고요. gx 플러스 1은 fx에다가 gx를 합성했다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여기에서 gx가 fx에 들어간 상황을, 일단 우리 gx는 관계식을 모르잖아요. 그대로 그냥 gx인 채로 fx에다가 집어넣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g1
함수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원칙상 11번하고 9번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집어넣다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숫자들이 나이스하지가 못해. 심지어 난 거기에서 얼마도 걷어내야 돼요? 3의 8제곱도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실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차피 우리 지금 이 함수에다가 자연수만 집어넣어도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수학원의 수열이라는 단원에 가야지 배우는 컨셉이에요. 일단 수학화에 있으니까 내가 이 친구를 푸는 방법만 알려드릴게. 아마 이 문제는 어느 학교에서도 기말고사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오면 내가 치킨 사줄게. 아 잠깐만, 이러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두가 다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좀 심해. 컨셉이 수학원을 배운 친구들한테 너무 유리한 문제다 보니까 나는 알지, 나는 수학원도 잘하니까. 이렇게 x 플러스 1과 x 사이의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에는요, 나중에 어차피 우리 겨울방학 때 할 거예요. 지효석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x 플러스 2, 자, 다음번 숫자에 대한 관계식도 어차피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을 거고, 여기에서 원래식을 뺀다는 느낌으로. 왜냐면 이게 단순히 그냥 3배가 되는 구조면 보기가 편한데 플러스 4 때문에 숫자가 계속해서 이상하게 튀어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 근데 이렇게 튀어나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식을 빼면 이제 상수항이 없는 식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다고. 심지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11번과 9번의 차이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1 사이의 차이는 3을 묶어주면 x 플러스 1과 x 사이의 차이에 3배가 되더라 라는 요 규칙만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건 진짜 100% 수학 원수업이에요. 자, 이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진짜 그냥 1, 2, 3, 4, 5, 6, 7, 8 집어넣고 계산을 하시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걸 수학원에서 배우는데 내가 이걸 외면하고 너네들한테 설명을 안 하고 무식하게 1, 2, 3, 4, 5, 6, 7, 8 집어넣어라 하면 너희의 소중한 시험 시간이 똑딱똑딱 깎일 거 아니야? 맞죠? 수학원에서 배우는 컨셉이기 때문에 일단 R라는 노트에 아 그렇구나 정도로만 넘어갑시다. 됐죠? 보세요. 자, 1번이 3이에요. 요렇게 할까? 그러면 그대로 1하고 집어넣으면 3, 3은 9 플러스 4니까 그 다음은 13 되시겠지? 일단 2번까지는 요 식에다 넣고 구한 다음에 자, 그 다음부터는 뭐만 볼 거냐? 차이만 볼 거예요. 1번과 2번의 차이가 10이었으면 3번과 2번 사이의 차이는 그대로 그거의 몇 배? 3배가 되실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30을 더해서 43 해주시면 굳이 우리가 구구절절 여기에다가 33, 43을 집어넣고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러면 자연스럽게 3이 계속해서 곱해지는 구조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맞죠? 자, 우리의 소원은 9번과 11번이에요. 그러면 9번은 1번과 2번 사이가 10이고 2번과 3번 사이에 이제 3이 한 번 곱해진다고? 그러면 9번이면 3이 몇 번 곱해지겠어요? 자, 3에 한 번이에요. 4에 두 번이고요. 9에 몇 번? 다시. 자, 3에 한 번이고요. 4에 두 번이고요. 9에 몇 번? 7번이요. 아이고 힘들다. 자, 8번과 9번 사이의 차이가 3의 7제곱이에요. 그럼 9번과 10번 사이의 차이는 10 곱하기 3의 8제곱이겠지. 10번과 11번 사이의 차이는 3의 9제곱일 거예요. 오케이? 난 여기에서 요거를 빼주고 싶고요. 맞니? 그러면 자,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더해서 얘, 요렇게 더해서 얘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 11번에서 9번을 뺀 차이는 그대로 얘네 둘이를 더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공통인수가 10 곱하기 3의 8제곱 묶으면 1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난 여기에서 얼마를 걷어내시면 돼? 3의 8제곱을 걷어내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40이 될 거라고. 됐죠? 그냥 그렇구나. 됐니? 이건 수학 원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 덕문여고가 좀 이런 경향이 있어. 어디에서 문제를 주워와가지고 또 논란의 여지도 없이 수학화 책에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요번에 중간고사도 함수 관련된 이상한 문제 하나 가지고 왔잖아. 이게 나중에 미적분 가면 되게 자주 보게 될 함수식인데 수학화에서는 잘 안 나오거든.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어떻게 푸는지. 빵빵 집어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고 x, 2x, 3x 집어넣다 보면 규칙성 나온다 그랬어요. 소재들이 꼭 한 문제씩 이상한 데서 가지고 오더라고. 자, 12번 어디 찾으시면 될까? 그치?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대칭축 만나는 교점은 두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이기도 하고 유리함수의 대칭의 중심이니까 그대로 B랑 마이너스 A가 얘네 두 교점의 X좌표, Y좌표가 되겠구나. 되네요. 자, 13번. 자, 전체적으로 잘들 풀어주셨는데 13번은 생각보다 고민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A랑 0 사이에서 자, K가 결정이 되지 않았어. 자, K가 뭐뭐보다 크다 작다라는 범위가 있으면 반비례 상수에 대한 부호 판단을 해줄 수가 있을 건데 얘는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단 일반형으로 고치면 x-1분의 k 플러스 5 플러스 5 정도가 되실 거고요. 맞죠? 일단 반비례 상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값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이게 내 기억에 센수학에도 되게 비슷한 뉘앙스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일단 무엇을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되냐? 점근선을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 유리함수는 1을 기준으로 5를 기준으로 점근선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x의 범위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어디야? 요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반비례 상수가 음수면 증가하고요. 양수면 감소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단순히 A랑 0을 집어넣고 어디에서 최대니 최소니 함부로 속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무식하게 다 집어넣어보고 찾을 수도 있겠지만 너네는 X의 범위만 보지 말고 요것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점근선이 Y는 5인데 지금 최대 최소가 어디에서 형성이 되고 있니? 4랑 2에서 형성이 되고 있잖아. 아, 그러면 못해도 이 친구는 반비례 상수가 양수인 유리함수이겠구나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그래프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요. 됐죠? 생각보다 문제에 되게 많은 힌트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세로 점근선이 1인데 범위를 0보다 작다로 줬고 가로 점근선이 5인데 최대 최소를 2랑 4로 줬다. 아, 그러면 이 그래프가 존재해야 되는 영역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베이스로 감소하기 때문에 A를 집어넣으면 최대값 4 그리고 0을 집어넣으면 최소값 2가 되더라 라는 느낌으로 바로 그냥 A, B를 찾았으면 좋겠다고요. A랑 K를. 그죠? 그래프에 대한 판단, 점근선 보고 꼼꼼하게 고민을 해주실 수 있었으면. 자, 14번도 경험치만 쌓고 가시죠. 이게 알면 보이는데 모르면 그냥 뭐지 이런 문제가 돼버려요. 우리 수학상에서 이런 건 해봤다. 자, 똑같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3 플러스 x를 같다라고 놓으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무슨 대칭? 세로선 축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2차 함수에서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봤어요.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아, 가운데 대칭 축이 있겠구나.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니까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y 값들이 좌우로 같은 상황을 생각을 해주면 되고, 대칭축 어떻게 찾는 거라 그랬어요? 둘이 같으니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시면 된다. 결국 얘는 x는 마이너스 3, 세로선 기준으로 대칭인 그래프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면, 자, 똑같은 식을 가지고 더해서 2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그래. 수학하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몇 권 없거든요. 나 알고 있어요. 수학하에서 요거 언급하는 책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기억한다고요. 잘 안 나와. 나왔잖아? 기억을 해야지 어쩌겠어. 이 친구는 일단 더해서 일정한 값이다를 인지하셔야 되고요. 자, 같다와 더해서 일정한 값은 달라요. 얘는 축대칭이고 얘는 점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인지해도 유리함수에는 대칭의 중심이 있는데, 그럼 이 중심을 알려주고 싶은 거구나 인 거잖아. 그럼 이 대칭의 중심은 어떻게 찾아주시면 되냐? 똑같이 찾으면 됩니다.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야. x는 얼마?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이 자리에다가는 00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f 마이너스 3이 얼마다가 나와? 어이쿠, 1이다가 나오지. 2배니까. 맞아요. 정확히 이 함수는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그래프가 되신다는 거예요. 됐어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함수값이 마이너스 3,1이거든.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3,1을 기준으로, 심지어 얘는 유리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 함수값이 없네. 읽는 정도로만 가실게요. 그러면 저기 왼쪽에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어떤 x만큼을 뺀 거고요. 맞아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똑같은 값만큼을 더한 거야. 맞죠? 근데 얘네 둘이 합도 2로 항상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y 값이 이만큼 내려갔으면 얘는 이렇게 똑같은 값만큼 올라가야 된다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x가 변했는데 y가 이렇게 내려갔다. 그러면 똑같은 값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그래프가 이 식을 만족하는 그래프라는 거예요. 됐죠? 알면 바로 찾아주실 수 있어요. 유리함수 어떻게 생겼어? x 플러스 c 분의 ax 플러스 b라고 돼 있어요. 자, 너네가 이 식에서 대칭의 중심만 찾아주시면 여기까지 그대로 완성이 된다고. x는 마이너스 3, y는 1 기준으로 점근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미지수가 b만 남았으니 0,2를 지난다 가지고 b 완성을 해주시면 된다고. 됐죠? 이 문제는 읽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나왔으니 기억은 해주시자. 15번 문제는 어렵지 않고요. 자, 최대치소 문제는 진짜로 합성함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속함수의 역할은 무엇이다? 이거 뭐라고 적어놨어요? 일단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언급하지 않겠어요. 교육적으로 훌륭한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합성함수의 최대치소는 속함수가 하는 역할이 별거 없어. 겉함수한테 그냥 범위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됐어요? 내가 5랑 10을 받을 테니 너는 얼마랑 얼마를 받아라? 4랑 5를 받아라 하고 그냥 범위만 넘겨주는 거라고요. 됐죠? 우리 수학상에서도 비슷한 결의 문제를 풀어봤다고. 됐죠? 이런 건 틀리지 마시고. 자, 16번. 자, 우리가 아까 2번 문제인가에서 부분분수 분해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자, 무리식에서도 비슷한 결의 문제가 있어요. 자, 일단 얘는 두 그래프와 세로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 선분의 길이 AB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 세로선을 그었기 때문에 만나는 교점은, 그리고 선분의 길이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요? X좌표, Y좌표. 그치? Y좌표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선분의 길이는 그대로 Y좌표 차이가 되실 거라고요.
됐어요? 자, 이 정도만 인지해도 굳이 그래프를 그릴 이유가 없습니다. fk는요. 자, 위에 있는 무리함수 루트 2k 플러스 1 x자리에 k를 집어넣었으니까 빼기 플러스가 되겠지. 2k 마이너스 1 하는 관계식을 가질 건데 이거를 지금 다시 거꾸로 매달아 놨잖아. gx랑 합성을 했기 때문에 결국 hx는요. 이 친구가 역수로 뒤집힌 요런 x인데 무리함수가 되실 거고요. 되게 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분모에 루트가 있는 걸 유리화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니? 자, 만약에 그런 느낌이 안 들면 빨리 무리식 가서 공부하고 오시라고요. 됐죠?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부터 해야지. 분모는 얼마가 되실까요?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2가 남겠지? 그러면 분자 부분은 마찬가지로 루트 기준으로 큰 거 빼기 작은 거가 이렇게 돼요. 무슨 꼴이야? 예, 뺄셈 꼴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끝나면 너네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1부터 24까지 그냥 주르륵 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뺄셈 꼴이기 때문에 우리 2번 문제에서 슉슉슉 날린 것처럼 똑같이 날아갈 것이다 라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얘네들이 날아가는 구조가 분수식하고 무리식이 살짝 달라요. 1 집어넣으면 1부터야. 1 집어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1이고요. 2 집어넣으면 루트 5 빼기 루트 3이야. 어디서부터 날아가기 시작하냐면 3부터 날아가기 시작해. 이런 식으로 5 날리기 시작하면 제일 앞에 어느 포지션에 숫자가 남았는가만 체크하시라고요. 오케이? 오른쪽에 마이너스 5를 달고 있는 얘가 남았으니 저 끝에는 누가 남겠다? 24를 집어넣었을 때 플러스 5가 붙은 왼쪽에 있는 루트가 남겠다. 48에 49니까 그대로 7 빼기 1이 되시는 거지. 됐죠? 유리식과 무리식에서 뺄셈꼴로 정리가 되는 줄줄이 날아가는 요 형태 딱 두 개는 정확히 수학 1에서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수열 단원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 17번은 우리 수업 시간에 했는데 도 불구하고 또 틀린 분들이 있어. 난 이럴 때마다 의심이 된다고. 이 친구들은 내 수업을 과연 열심히 듣고 있는 걸까? 안 듣고 있는 걸까? 무슨 칭? 무슨 대칭? 우리 이거 되게 여러 번 풀고 있지 않니? 근데 이렇게 학교 시험에 나와버리는 걸? 모의고사 기출인데 어딘가 한 번쯤은 나오겠지? 자, 이게 원점 대칭을 읽지 못하면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원점 대칭이라는 걸 인지하면 최대값뿐만 아니라 누구도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최소값도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자, 이 친구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3,5고요. 얘는 3, 마이너스 5죠. 꼭지점이 요렇게 찍혀 있는데 아직 K의 부호가 결정이 안 됐잖아. 맞죠? 자, Y는 음수기 때문에 밑으로는 내려가는데 자, 이 친구가 K 음수에서 1로 가버리게 되면 미래가 있어 없어? 없지. 얘가 이렇게 가버리면 얘는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가버릴 거라고요. 맞아요? 얘네 둘이는 절대로 만나실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일단 K는 양수여야 되겠구나. 그러고 적당히 두 점에서 만나게끔 원점 대칭이 되게끔 그려주는 거야. 나의 소원은 최대고요. K는 무리함수의 폭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가 커지면 커질수록 폭도 점점 커지는 거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무나 폭이 언제까지 커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얘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상대편 꼭지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식은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상대편 식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상황만 인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소값은 언제라 그랬어? 얘네 두 교점이 모이다가 한 점이 되면 그 점은 무조건 어디가 되실 수밖에 없다? 원점이 될 수밖에 없다. 원점 대칭이니까 만나는 교점은 무조건 원점 대칭인 위치에서 계속 생길 거예요. 그렇게 모이다가 한 점이 되면 그대로 원점이 되겠지. 원점을 지나갈 때 K가 아마 최소값일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까지. 제발 무리함수 두 개 연립해가지고 막 제곱하고 그러지 마. 충격적인 풀이를 봤다니까. 내가 그러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연립을 하고 막 열심히 제곱을 해서 판별식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어쩜 좋지? 우리 그래도 아직 6주는 남았으니까 우리 바보 같은 짓은 이제 매주 조금씩 차차 해결해 나가는 거야. 알겠죠? 18번. 이게 기말에 나올까? 이건 너무 중간고사스러운 문제긴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F서클 F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까? 맞죠? 없어요. 그리면 안 돼. 물론 긴 시간 들이지 않고 빠른 속도로 내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러면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 푸는 게. 자, 이 친구는 뭐다? 무슨 환? 그렇지. 속함수 치환해서 마침 여기도 있네. 이 식을 일단 fx와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로 보는 거죠. 이러면 굳이 합성함수 그릴 필요 없이 직선 한 번만 예쁘게 그려주시면 돼. 1, 2, 3 1, 2, 3 이렇게 생긴 직선에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y절편 2분의 3 여기에서 2분의 1로 이렇게 떨어지는 직선이 있어요. 만나는 교점이 두 개네.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또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 듣고서는 였다가 가로선을 이렇게 삑삑 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그런 문제 아니야. 자, 가로선을 바로 그을 수 있는 방정식 문제는 여기가 그대로 fx일 때예요. 얘랑은 달라요. 자, 이 교점 둘 다 찾아줘야 됩니다. 됐죠? 그럼 관계식이 필요해. 여기 관계식이 없잖아. 자, 이 친구는 기울기 마이너스 3에 y절편이 3인 직선이고요. 이 친구는 기울기 2분의 1에 x절편이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나? 그러면 이 점은 얘랑 얘가 만나는 교점이고요. 맞죠? 아우 너무 계산하기 귀찮은데 이미 난 해놨지. 왜 안 보여? x는 5분의 3이고요. 그리고 이 점은 얘랑 얘가 만나는 교점이잖아. 이건 어렵지 않은데 x는 2, 정확히 2네. 근데 지금 우리가 찾은 해는요 x가 아니죠. t라고. 보세요. 일단 fx를 t로 치환한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t가 5분의 3, t가 2인 상황을 생각을 하면 t는 다시 속함수 fx였고 나는 그대로 여기 그려진 그래프랑 y는 2 그리고 5분의 3 1보다 작으니까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교점 3개를 최종적으로 찾아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이 직선은 5분의 3이랑 2를 둘 다 디벼봐야 되고요. 이 직선은 누구만 디벼봐도 돼? 5분의 3만 디벼봐도 되는 거지. 자, 계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뭐 얘를 씩 돌려가지고 그대로 세로선을 긋는다 해도요, 실제로 만나는 교점, x좌표를 찾는 과정은 방정식을 일단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계산 실수 없이 정리하는 연습, 그리고 요 유형 기말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기억은 해놓는 걸로 해요. 19번 이거 내가 덕문여고 친구들한테 설명해 준 것 같은데 맞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3의 거듭제곱 중에서 2023 근처에 있는 거 찾아다가 그대로 2023을 빼면 된다 그랬어요. 자, 결론만 이야기하면 그래요. 네, 일단 이 문제를 제대로 푼다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 fx가 1하고 3 사이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23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려면 일단 나 조건을 가지고 (2023이라는) 숫자를 1하고 3 사이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설령 2023이 3의 배수가 아니더라도 없는 3을 억지로 묶어서라도 여기 있는 3은 바깥으로 빼야 3분의 2023은 이제 2023보다 작아지겠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3을 몇 번을 빼야지 여기 있는 숫자가 1하고 3 사이가 되는가를 고민하는 문제라 그랬고, 그러면 3의 거듭제곱들을 뒤벼봐야지. 243에 729 한 번 더 곱하면 2000이 넘어가요. 근데 3 한번 곱해보자. 3, 9, 27 3, 2, 6에 3, 7에 21 2187 맞나? 729 맞죠? 그러면 2187이면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729 몇 제곱이야? 1, 2, 3, 4, 5 6제곱을 묶어준다는 느낌으로요. 이러면 이제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1하고 3 사이 숫자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2점 뿅뿅이겠지? 맞아요? 2점 뿅뿅이라고. 지금 여기 절대값 x-2도 있으니까. 그럼 일단 F2023이라는 친구는요 3의 6제곱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리고 1하고 3 사이 숫자가 그대로 가족권에 있는 식에 들어가서 1 절대값 3의 6제곱분의 2023 빼기 2가 될 거예요. 내가 얘가 2점 뿅뿅이라고 이야기한 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이고요. 2보다 크니까 양수고 그대로 나오겠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3 마이너스 3의 6제곱분의 2023이 돼요. 걷다가 3의 6제곱 곱할 거잖아.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계산은 결과적으로 3의 7제곱 마이너스 2023 얘 빼기 2023만 해주시면 된다고. 혹시나 나온다면 결과만 기억하세요. 됐죠? 언제까지 이거 매번 음미하고 있을 거야? 자주 나오는 친구들은 결과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됐죠? 네, 일단 가족권에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이 fx를 탈출하려면 1하고 3 사이 범위의 x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정도만 잘 기억을 해주세요. 20번 이것도 우리 중간고사 때 이야기했던 거죠. 자, 1, 2, 6일 때 자, 1부터 7까지 1대1 대응을 만들어야 됩니다.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랬으니까. 자, 만족하는 식이 F서클 Fx 플러스 F 인버스 X예요. 자, 1 집어넣으면 2가 되고요. 2 집어넣으면 4가 되고요. 6을 집어넣으면 12가 되겠지. 네, 일단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어야 되고 두 함수 값을 더해서
2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1 더하기 1이잖아. 맞죠? 다른 숫자는 더할 수가 없어요. 1, 2, 3, 4, 5, 6, 7 가지고 두 숫자를 더해서 2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되실 수밖에 없다요? 1 더하기 1이 되실 수밖에 없다요. 그럼 얘는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F1이 결정이 되면 얘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원래 달을 만드는 방법은 1 더하기 3도 있잖아. 근데 1을 이미 1이 먹어버렸으니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해봐야 똑같이 2 더하기 2밖에 없을 거라고.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를 6 가지고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더해서 12가 되는 과정은 굳이 6 더하기 6이 아니어도 되니까. 맞아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마침 뭐야? 문제에서 F6은 6이 아니다라는 조건도 주어져 있으니까. 맞아요? 모의고사랑 조건이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을 시작하는 거지. 자, 요거랑 동시에 F3, F5. 자, 요거 내가 너네랑 풀 때는 한 방에 그냥 케이스를 찾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포항 가서 아닌 척하고 반대로도 구해봤거든. 거기에서 내가 찾은 사실이 뭐냐면 이 문제는 만족하는 함수가 한 개가 아니에요. 두 개가 나와.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F7하고 F2는 무조건 결정이 되는 경우라고. 오케이? 어느 방향도 상관없어요. 답만 나오면 상관이 없다는 거지. 당황하지 말고 12가 되는 6 더하기 6이 아닌, 그래 봐야 얼마 더하기 얼마겠어요? 5 더하기 7이겠지. 맞아요?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고민할 수 있는 게 5 더하기 7이라고. 7 더하기 5보다 5 더하기 7이 자연스럽지 않니? 맞죠? 그러면 얘는 뭐야? F7이 6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럼 사실상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답은 4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된다고요. 왜냐면 여기엔 전혀 하자가 없을 거니까. 일단 거기에 믿음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F6이 누군가를 찍어야 되고 걔가 5를 찍는 상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더해서 10이 되는 경우도 만들어 보자.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3, 7 정도가 있잖아. 그러면 5가 7을 찍고 3이 3을 찍는다. 1대1 대응이어야 되죠. 그러면 6이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5 아니면 4잖아. 맞죠? 근데 6이 5를 찍으면 5는 7을 찍을 거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지 못해요. 맞아요? 그러면 6이 4를 찍고 4가 5를 찍어주면 지금 이 문제에 문제가 있니? 없지. 맞아요? 너무 한 방에 나와버리잖아.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F7이랑 F2는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조건이 바뀌어도 F7이랑 F2는 일단 F2는 무조건 2잖아. F7도 6 말고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됐죠? 그 정도 느낌으로 차근차근히 함수값 찾아주는 연습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풀이가 많이 길어지네. 근데 어쩌겠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서술형 1번도 못 푼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자, 공집합이다. 뭔 소리입니까? 안 맞나요? 맞죠? 공집합이잖아. 누구랑 누구가? 3x 플러스 9랑. 자, 이 문제가 너네를 힘들게 한 건 아마 이 친구 때문일 겁니다. 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정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는데 일단 안 만나야 되고요. 자, 무리함수랑 직선은 아무렇게나 위치관계 판단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일단 접할 수 있는가 없는가부터 판단을 해야지. 무리함수 마이너스 3,0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야. y절편 얼마야? 3이죠. 너는 y절편 5예요. 접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러면 접할 때보다 기울기가 이렇게 벌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 기준으로는 기울기가 커지는 거고요. 잠깐만, 이게 맞아? 12분의 n. 맞지? 요거 기준으로는 기울기가 커져야 되고, 아 맞네, 이게 내가 요것만 놓고 그려놓으니까 안 그래 보이는구나. 자, 요거보다는 커야 되고 얘보다는 작으면 되죠. 사이 범위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얘네 둘이가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연립을 하셔야지. 맞아요? 그럼 그대로 제곱을 할 건데 얘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니? 맞죠? 그럼 그럴 때는 항상 무슨 환? 네, 잠시 치환해놔. 그러고 제곱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3x 플러스 9에 t제곱 x제곱. 자, 이래도 계산이 부담스러운 건 맞거든요. 근데 12분의 n보다는 나을 거라고요. 넘겨서 잠깐만, x가 넘어오면 10t-3이 되는 거지. 상수항 16이에요. 보이나요? 얘는 t제곱이고 얘는 4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가운데는 몇 t면 되겠어요?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8t면 된다고. 어차피 우리 사이 범위인 거 인지하지 않았니? 맞죠? 그러면 8t면 2분의 3이 되실 거고요. 마이너스 8t면 18분의 3, 6분의 1이 되네. 이렇게였나? 그리고 t자리에다가 12분의 n을 집어넣는 거예요. 양변 12 곱하면 2에서부터 18 사이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렇게 해서 개수를 찾아주시면 된다고. 됐죠? 자, 서술형 2번. 틀리신 분들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시험 치기 직전에 설명하고 나올 거라고 예고까지 했는데도 틀린다. 그래,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자, 이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일단 유리함수에 절대값을 붙여서 한 점에서만 만나는 상황. 자, 일단 우리 영상을 남겨야 되니 자, 두 가지 상황만 생각을 해보시자 그랬어요. Y축 방향 평행이동이 양수인 경우 절대값을 붙이면 이렇게 그래프가 접혀 올라갈 거고, Y축 방향 평행이동이 음수인 경우 누구도 같이 접어 올리셔야, 그렇지, 점근선도 항상 같이 접어 올리셔야 그래프가 이렇게 점근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반비례 상수가 음수일 때는 똑같은 그래프가 그냥 좌우만 바뀌어서 나올 거고요. 오케이? 절대값 fx는 요 두 가지 개형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우리는 가조건을 쳐내야 되고, y는 3하고 만나는 교점이 하나가 되는 상황은 어디밖에 없으시다요? 점근선에 가로선을 그었을 때 밖에 없으시다요. 맞아요? 그러면 b가 양수인 경우는 3이어야만 하고요.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3이어야만 접혀 올라가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3이냐 마이너스 3이냐를 판단하는 건 내가 누구를 보고 판단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 조건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맞아요? 보기만 해도 b는 뭐여야 돼? 마이너스 3. 지호석 선생님한테 훌륭하게 배우신 분들은 요 식을 보기만 해도 b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고. 왜 때문이라 그랬어요? f 인버스 3이라는 건 y는 fx 기준으로 y가 3일 때인데 점근선이 y는 3회가 있으면 y가 3일 때 x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f 인버스 3이라는 표현 하나만으로도 b는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모의고사 원본은 2였고요. 숫자가 바뀌어도
점근선의 위치랑 요 숫자는 절대로 안 바뀔 거라 그랬어. 그래야만 B의 부호를 결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숫자는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B가 마이너스 3. 그럼 이제 A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지. Y가 3일 때 6하고 자리 바꾸면 6분의 A가 되실 거고요. X가 3일 때 3분의 A 빼기 5가 되시는 거잖아. 넘어가면 6분의 A는 맞나요? 아, 넘어가면 마이너스 6분의 A구나. 맞죠? 그러면 A는 30까지.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함수값 구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서술형 3번입니다. 자, 요 문제가 내가 알기로 작년 덕문여고 부교재 문제였을 거예요. 지금은 하이하이라는 책을 안 쓰죠. 작년 1학년들이 하이하이라는 그 수학의 셈에서 나온 문제집을 썼는데, 이 문제를 조금 나쁘게 변형을 했어요. 괄호 3번이 원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었는데 되게 이상하게 문제를 바꿔놔가지고 되게 많은 친구들이 괄호 3번에서 감점을 많이 당했거든. 너넨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잖아. 심지어 덕문여고도 지금은 하이하이를 안 쓰니까 그냥 푸시면 돼요. 이게 그 문제집을 풀었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풀 때 고생을 좀 했을 건데 너네는 굳이 고생을 안 해도 됩니다. fx는 kx-2고요. 어이구, gx가 안 주어져 있네요. g서클 f가 그대로 주어져 있어요. 요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고 돼 있는데, 일단 1번하고 2번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1번하고 2번을 풀 때에는 굳이 여기 fx 자리에다가 kx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요. 자, 결국 지금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gx를 찾고자 하면 이 부분을 무슨 처리해 주셔야 돼? t 처리를 해야 돼요. 맞아요? 치환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근데 요거를 그나마 덜 복잡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fx는 1차 함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맞죠? 2가 넘어가고 k로 나눠주시면 f 인버스 x는 k분의 x 플러스 2 정도로 정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식의 양변에 f 인버스 x를 이렇게 왼쪽으로 합성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뭐가 돼? 그대로 그냥 항등함수가 돼버리고요. 자, 오른쪽 방향에서 이렇게 합성한다는 거는 얘가 1로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합성함수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왼쪽에 있는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 정확히 모든 x자리에 요 식이 들어간 관계식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도 있어요. 맞아. 어쨌든 공통 부분이니까 그냥 t 처리하고 나중에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인지하면서 괄호 1번을 볼 겁니다. 일단 괄호 1번, 2번은 굳이 저런 상황까지 안 디벼도요. g-2는 그대로 요 안에서 생각을 해도 되지. 뭐야? fx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을 보시면 된다고요. 맞아요? 그럼 fx가 마이너스 2다. 어이구, 그럼 x는 얼마여야 돼? k 값에 관계없이 0이어야 되는 거죠. 마침. 오, 그러면 요 x는 0을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괄호 1번은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오케이? 근데 이 마이너스 2가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fx라는 것만 인지를 해주시면 된다고. 만약에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세요. 됐죠? 치환해서 식 정리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훨씬 확실하게 마이너스 5가 보인다고. 됐나요?
괄호 2번. 그러면 G1이 0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다시 내가 요식을 구했으면 여기다가 그냥 1 집어넣고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GX를 구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이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면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야? fx의 자리이기 때문에 fx가 1이 될 때 누가 0이 되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상황을 상상을 해주시라고요. 맞죠? 지금 각각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이 자리는 fx의 자리고 우변 자리는 요 식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 요걸 만족하는 x와 요걸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x를 찾아준다는 느낌으로 가셔도 돼요. 오케이? fx가 1이다. 저기 있네. 그러면 kx가 3이니까 x는 k분의 3이 될 거고 요게 동시에 5 또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셔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k는 5분의 3 또는 마이너스 3. 이 자리에다 1 집어넣으면 똑같이 k분의 3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요. 맞아요? k분의 3이 똑같이 5랑 마이너스 1이다. 같은 식 만들어줄 수 있다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괄호 3번이야.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을 시키려면 자, 물론 요식을 가지고 따져주실 수도 있는데 이게 gx가 0보다 작다 부등식을 요걸 가지고 풀기에는 생각보다 고민의 과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얘가 0이 되는 포인트를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자, 그거를 기준으로 범위 찾기가 쉽지가 않으니 얘는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gx 그대로 집어넣으면 t 기준으로 5랑 마이너스 1의 사이 범위가 나와요. t는 k분의 x 플러스 2였고요. k는 양수 k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잖아. x의 범위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그리고 5k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나의 소원은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가 20개 이상이었으면 좋겠다거든. 근데 실제로 이 문제의 원문은 뭐냐면 그냥 자연수 k의 최소값을 찾는 게 원문이었어요. 이러면 어렵지 않아. 자, 우리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정수점의 개수 어떻게 세요? 이건 알아야지. 큰 거 빼기 작은 거 플러스 1 하지 않니? 등호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무슨 가정이 필요해? 양 끝값이 정수라는 가정이 필요해요. 정수여야지 얘도 포함 얘도 포함인 거잖아. 맞죠? 근데 일단 정수라고 가정을 해보고 5k-2 에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빼고 플러스 1. 자, 얘가 20인 순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6k 날라가니? 그러네. K가 정수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냐? 비상사태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일단 전제가 뭐라고? 양끝값이 둘 다 정수여야 돼요. 둘 다. 근데 정수가 안 나왔잖아. 아무리 집어넣어 봐야 야 이게 정수가 나오니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럴 때는 일단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9에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6분의 31 대충 마이너스 5점 뿅뿅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5k 마이너스 2는 5를 곱해 59 95에서 11을 빼면 83 6분의 83 대충 얼마야? 14가 안 되네. 맞죠? 그럼 지금 요 범위에 정수 몇 개 들어가 있어요? 5개, 13개, 빵 19개 들어가 있죠? 맞아요?
이렇다고 20 언저리에 있는 숫자는 나오지만 정확하게 20개가 나오진 않는다고요. 우리의 소원은 20개 이상이잖아. 그럼 함부로 6분의 19보다 크거나 같다 이래버리면 망한다고요. 실제로 작년 덕문여고 1등급에 1등까지 이렇게 해놓고 틀려가지고 막 항의하고 그랬었어요. 이러면 안 돼. 됐죠? 이 계산은 언제만? 정수일 때만 가능하다. 근데 이게 지금 3점 뿅뿅이기 때문에 4 하면 맞거든? 4 하면 그냥 축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4는 맞아요. 왜 그런가 보여줄게. 19개잖아. 한 개 더 추가해야 돼. 맞아요? 그럼 얘가 13점 뿅뿅이면 자 봐봐. K가 변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야 돼요. K가 여기서 더 커져야 돼. 맞아요? 커지면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오른쪽으로는 5만큼 커져요. 그러면 둘 중에 정수가 된다면 누가 먼저 정수가 되겠니? 얘가 먼저 정수가 되겠지. 13점 뿅뿅이 있고 마이너스 5점 뿅뿅이 있으면 얘가 먼저 정수가 될 거라고. 궁금하면 둘 다 해보시면 돼요. 얘가 14가 되는 순간과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는 순간 둘 중에 작은 K를 골라주시면 된다고. 됐어요? 5K-2가 14가 되는 순간은 5분의 16이고요. 마이너스 K-2가 마이너스 6이 되는 순간은 정확히 마이너스 4예요. 플러스 4지. 맞아요? 근데 얘는 4가 안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14를 찍고 20개가 된다는 소리잖아. 맞죠? 그러면 답은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실제로 5분의 16은 6분의 19보다 코딱지만큼 커요. 뭔 소리냐면 얘랑 얘 사이에 19개인 순간이 있으니까 얘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4는 또 된다고. 이해됐어요? 이게 실제로 K값의 범위를 찾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야. 자연수 K의 최소값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K의 범위를 찾는 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수점의 개수를 세는 과정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시죠. 그리고 경계값이 정수가 아닐 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도 일단은 기억을 하시죠. 됐죠? 전체적으로 함수랑 유무리 함수 정리하는 데에는 나쁘지 않은 시험지고요. 일단 뭐 덕문여고뿐만 아니라 우리 2학기 시험지는 전체적으로 모의고사에서 참고한 문제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내가 매주 보여드릴 거예요. 어느 학교 시험지를 가지고 와도요. 모의고사 문제가 적어도 2-3개는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보고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가, 그리고 또 이게 여러 시험지를 풀다 보면 되게 빈도수 높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체크를 하면서 이번 기말 대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직 경우의 수 안 했다? 이제 다음 주 시험지부터는 경우의 수도 들어가니까 경우의 수 대비하기 전 가벼운 마음으로 함수랑 유무리 함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만 잘 좀 정리를 해 놓으시죠. 됐죠? 일단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